자유한국당 사업마다 초강수에다가 또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 또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협치를 얘기했는데 또 야당들은 협치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5당 협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속내는 질문 같이 던지고 판넬을 보죠. 여기는 지금 주로 자유한국당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강한 야당이냐 아니면 셀프 고립이냐. 한국당의 정치 실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정치 실험의 배경에는 이게 있습니다. 기존에는 여야당, 양당 체제가 중심이었는데 현재는 다당 체제하에서 제1야당이 어떤 길을 갈 것인가 그 점에서 한국당의 정치 실험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 좀 반발하거나 호응하지 않는 쪽으로 갔죠. 추경 예산 심사 어제까지 거부했다가 합류하기는 이제 했습니다. 합류하기를 했는데 여전히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경 조건에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대통령과의 어제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을 가서 사전에 차담회를 가졌는데 그때도 정우택 원내대표 참석하지 않았죠. 그다음에 오늘 임명된 김상조 공정위원장 관할 상임위가 정무위원회인데요. 정무위원회 마치 또 자유한국당의 이진복 의원이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청문 보고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협치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 협치 필요한데 지금 추경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협치 의지가 의심되는 일반적인 요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서 PPT까지 동원한 연설에 대해서 감성 코드를 동원한 상당히 칭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PPT를 동원한 기교가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협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 후보자들 3종 세트 부적격이 다 들어있는데 밀어붙이면 협치가 파국난다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스스로 왕따 당하는 건지 아니면은 새로운 뭔가 협치를 끌어낼 수 있을지 우원식 여당의 대표는 조금 더 유능한 야당의 길로 가기를 바란다라고 방향 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또 지금 현재 캐스팅 보트를 잡고 있는 국민의당의 김동철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반대를 하더라도 행동으로 하면 안 된다. 서로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자유한국당 협치를 거부하면서 과거에 대결 정치로 회귀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은 그겁니다. 자유한국당 사안마다 이렇게 강경하게 반대하는 노림수는 무엇인가라는 게 질문이고요. 추가 자료화면 보고 준비하죠. 정부주의법이나 추경이나 또 그 후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장관 임명 이 문제 갖고서 모든 것을 지금 그 야3당이 반대하는 이것을 뚫고 가겠다는 것 자체가 지금 지지를 기반으로 둔 그 좀 오만한 태도가 아니냐. 이번에 저희들이 그냥 발목 잡기라든지 또는 어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다. 국회가 어려울 때 이렇게 막혀 있을 때 뚫어보자고 국회가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국이 더 경색되지 않게 여당은 마음이 넓어야 된다고 제가 아량이 넓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음이 넓어요. 예, 그렇게 해주실 거라 믿고 다음번에는 좀 갈 수 있는 여건이 잘 마련돼서 과연 네, 자유한국당 사안마다 강경 대처하고 있는데 노림수가 있다면 어떤 건가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세 가지로 적어봤는데요. 첫째는 이제 본질적으로 구정권 정책은 모두에게 적폐를 규정하고 이걸 청산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이게 본능적인 반발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정부 여당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4대강부터 시작해서 구정권의 정책은 전부에게 적폐니까 청산해야 된다. 이러다 보면 이게 자유한국당은 구정권을 책임지는 정당 아닙니까? 예. 그럼 이게 당연히 대립할 수밖에 없는 게 첫째 이유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야당 내에서 어떤 주도권이나 존재감, 견제하는 이것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자유한국당이 지금 당권 투쟁 경쟁 중에 있거든요. 예. 당권을 경쟁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게 홍준표 후보나 원유철 후보의 선명성 경쟁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따라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초강경 투쟁을 하는데 예. 제가 보기에 한마디만 덧붙이면 과유불급이다. 그래서 이게 협조할 거는 협조하고 비판할 거는 비판해야 국민의 지지를 얻어요. 예. 그럼 이게 예를 들어 이낙연 총리 같은 분들 협조해주고 예. 그럼 이게 강경화 후보만 강력 반대했으면 국민의 지지가 지금보다는 높았지 않겠어요? 따라서 이게 너무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면 우리 국민의 지지를 잃을 수도 있다. 예. 이런 이제 그 충언을 드립니다. 예, 세 가지 요인이 겹쳐 있는데 뭐 그럴 만한 부분도 있지만은 너무 계속 사안마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협조할 건 협조하고 좀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하거든요. 예, 차지영 교수님. 예, 뭐 저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지금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야당 본색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야당이 되었기 때문에 야당 본색을 추구하는 건 뭐 당연한 겁니다만은 자유한국당이 왜 이렇게 강성 기조냐? 저는 과거의 경험이 있다고 봅니다. 과거 한나라당 시절에 당시 그 천막 당사 시절에 이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반등했던 걸 보면 당시 사학법이라든지 국가보안법이라든지 수도이전 이 부분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지지층을 재결집하면서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었거든요. 예. 그러한 그 과거의 경험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우리 서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내의 각 계파 간에 지금 현재 온건 협상의 목소리가 나올 여지가 없습니다. 예. 지금 다 강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당내의 여건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과거 한나라당 시절하고는 다르게 이번에는 지금 다당제 구조입니다. 다당제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정당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170석으로 지금 그러니까 야당 내에서는 제1당이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하고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서 예. 야당의 대표의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 그런 측면 때문에 야당 본색으로 강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 결론적으로 앞서 우리 서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반대 위주로 가갖고는 과거 한나라당 시절의 때의 그런 이 정치적 짭짤함보다는 오히려 이번에는 좀 다른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는 측면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방금 시작한 다당제의 상황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 제1야당이지만은 단독으로 과반을 저지한다거나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거나 그런 수가 좀 안 되는 상황이어서 정말 좀 애매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노영희 변호사. 네, 뭐 요즘 말들을 많이 하는데 야당 강박증이다 이런 얘기도 사실 많이 하는 게요. 그 과거에도 물론 야당을 자유한국당이 한 적이 있겠지만 네. 그 당시에는 다당제 시스템이 아니었거든요. 지금처럼.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다당제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 하에서 본인들이 어떤 식으로 야당으로서 그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아직 정립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뭐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조금 내세우고 어떤 식으로 어필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는 보여지고 또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들처럼 7월 3일 날 당권 당대회가 전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과 맞물려 가지고 지금 뭐 비홍이니 친홍이니 뭐 여러 가지 관례에서 지금 문제들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과연 이 다당제 시스템 하에서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렇다면 언제쯤 어디까지 갔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본인들도 지금 좀 약간 잘 네.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섞여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강하게 밀어붙이는 식으로 나가고 있지만 아마도 이제 7월 3일을 즈음으로 해서는 그 전에 조금 정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또 내부적으로 혹시 너무 와버렸지 않나 이런 생각을 그렇죠. 모른다라는 지적을 해주네요. 그런데 지금 전대 관련해서 유력중 대표 중에 한 명인 후보군의 한 명인 홍준표 후보는 원내에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원내 관련 좀 발언이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영식 교수님. 뭐 앞에 분들과 거의 비슷한데 기본적으로는 한국당이 과거의 향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 그런 생각이에요. 뭐 과거의 향수라는 게 결국은 양당, 거대 양당 간의 그런 그 대립적인 갈등 관계를 통해서 존재감. 그러니까 예. 진영으로 나누고 이념으로 나눠서 이렇게 기득권을 누려왔던 그런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가지면서 정치라는 것은 역시 명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한국당이 야권의 주도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다른 정당을 2중대, 3중대, 4중대로 이렇게 폄하한다고 한들 예. 한국당이 친박 정당 말하자면 탄핵을 받아서 물러난 박근혜 정권을 이어받은 정당이라는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있겠느냐. 예. 또 하나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정권의 중반이라든가 예. 또 뭔가 초반이 아니고 좀 뭔가 좀 불안한
그런 여론의 바탕 위에 서 있다면 모르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확고한 여론의 지지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 사안마다 말하자면 합리적인 판단보다도 무조건 반대다. 네. 이런 식으로 나갔을 때 과연 국민들의 판단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렇게 볼 때 저는 내부 결속을 다진다든지 웰빙 정당에서 야당으로서 체질 전환을 가져온다든지 이런 득도 있지만 오히려 여론으로부터는 실이 더 크지 않겠느냐. 그런 네, 차원에서 과연 지금과 같은 강경 일변도 노선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아무리 네. 당권 경쟁을 앞두고 있다 하더라도 선명성 경쟁도 좋지만 당 지도부에서 좀 더 진로 문제에 대해서 숙고할 필요는 있다. 그런 점을 좀 첨언해서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뭔가 지금 정치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도 숙고가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해주셨네요. 서양호 소장. 네, 선명 야당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국회와 특히 야당이 해야 될 일들이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예.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볼 때는 그 합당하지 않은 청문회에 대한 거부라든가 일자리 추경에 대한 반대, 심지어 개헌을 앞두고 소수의 정부조직법만 개편하자고 하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만든 정부조직 개정안까지 연계해서 6월 임시국회를 경색화하게 만든다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 이러다가는 선명야당이 아니라 만년야당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명야당, 만년야당 라임을 맞춰주셨네요. 네. 김광석 부장. 예. 그동안 우리 한국의 정당 사회를 고찰해본 결과 이렇게 하는 것만이 당이 살 길이다 아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우리 정당사를 보면은 소위 사쿠라 소리를 들었거나 사쿠라 야당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또 이중대라는 말 들은 야당은 여지없이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예외 없이 사라졌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군사 권위주의 시절이긴 합니다만은 민한당이 있었는데 85년 2.12 총선 때 당시 신민당한테 제1야당이었다가 여지없이 깨지면서 사실상 나중에 사라지는 길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또 여당인 경우도 자민련이 국민회의와 공동 여당을 만들었는데 네. 96년 총선에는 제가 그때 출입했습니다만 50석 이상을 얻었는데 2000년 총선에서는 20석도 못 얻은 네, 18석, 17석 이렇게. 네, 그러면서 의원 꺼주기까지 하면서 나중에 사라져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네. 여당이든 야당이든 우리의 정당 구조는 기본적으로 예외적으로 다당제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네. 결국에는 양당제로 가는 항상 그런 관성을 보여왔어요. 그럼 양당제로 간다 하더라도 중심으로 살아남아야 중심이 되겠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강성 야당은 그럼 항상 성공했느냐? 네. 강성 야당은 아까 말했지만은 대선이라는 걸 놓고 보면 집권에 성공한 경우도 있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거는 실패와 성공의 사례가 다 있었는데 네. 분명한 건 당으로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를 판단하고 있는 이 자유한국당이 이석구 제1야당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강한 견제와 반대 이 역할로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오늘 김상조 공정위원장 임명하면서 협치는 계속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야당, 아쉬움을 표하는 야당 쪽에서 계속 협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서로 협치를 외치고 있지만 여야당 또 나머지 야당들 간에 과연 서로 다른 속내인가라는 걸 질문으로 던지고요. 추가 자료 보시죠. 자유한국당이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문 대통령에게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모습입니다.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의 뜻과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자유한국당의 반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 이상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인사청문 결과 명백한 부적격으로 드러난 김희수 헌재수장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등 부적격 3종 세트에 대해서도 밀어붙이기로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시정연설에서도 인사 실패, 인사 참사에 대한 전혀 아무런 언급이 없이 어떻게 국회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대단히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형식은 새로웠지만 내용이 바뀐 게 없어 아쉬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시정연설에서 그동안 국민의당이 지적해온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그저 빨리 통과시켜 달라는 말씀뿐이었습니다. 이는 협치를 하려는 자세라고 볼 수 없습니다. 네. 모두가 협치를 말하는데 5당이 말하는 협치 또 속마음 어떤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차재원 교수. 예,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지 않습니까? 여당은 협치를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주도권을 갖고 가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은 야당 본색 앞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국민의당은 제3당으로서의 존재감입니다. 국민의당이 지난 총선 때도 사실 제3당의 이야기를 하면서 양당 구조,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는 양당 체제를 깨겠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캐스팅 보트를 짓냐, 제3당의 존재감을 어떻게 지금 보일 것이냐가 고민일 것 같고요. 바른정당은 나름대로 새로운 보수, 참보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자유한국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패션 좌파라는 이런 좀 어정쩡한 위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상당히 고민일 것 같고요. 정의당은 일종의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적 조치들에서 박수는 보내고 있지만 되게 앞장서서 박수를 보내고 싶지만 그러나 현재는 야당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지하는 데 있어서 한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 네, 사실 저는 이제 그 인사 배제 5원칙을 조금씩 그 훼손하는 인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나 이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그 얘기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 이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쨌든 마이웨이 밀어붙이기 이것밖에 사실 지금 방법이 없어 보이고요. 자유한국당은 이미 당론으로 못 먹어도 고를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밀어붙이기도 고우죠, 그냥 영어로 그렇죠. 쓰면은.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사실은 명분과 여론 사이에서 어쩌지도 못하는 그런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불안해 보이고요. 예. 바른정당은 지금 존재감을 어떤 식으로 확보할지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고요. 또 정의당 입장에서는 뭐 방법은 하나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협치하는 쪽으로 간다. 이런 노선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 간다 그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고영식 교수님. 저는 영어로 좀 써봤는데 우선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은 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전무 이런 방식을 지금 쓰고 있다. 근데 칸을 구분해 쓴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네, nothing은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은 all. 네, 예. 근데 저는 여기서 한 말씀 좀 더 붙이고 싶은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뭐 지금 개혁 이런 부분을 추동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도 좋기는 합니다만은 강경화 후보자라든가 좀 여론으로부터 뭐 다소 고개가 가우뚱해지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무리할 경우 과연 협치 정국이 이루어질 것인가? 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치와 통합을 이렇게 앞세우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그렇게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과거 여당식의 그런 정치를 한다는 오만한 인상을 줄 경우 민심이 지금 80% 안팎의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만 민심이라는 게 조변석계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세 당은 앞서도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다당제하에서 자기 존재감을 어떻게 부각시킬까 네. 그런 가운데서도 좀 합리적인 그 다당제의 제3당이라든가 제4당의 모습을 보이겠다. 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협치할 것은 협치하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되 그렇지 않은 거 견제할 부분 또 정부가 하는 일이 옳지 않다. 또 청문회에서도 적격성이 없다. 말하자면 도덕성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직무 적격성이 맞지 않은 부분까지 네. 꼭 여당이 이렇게 밀어붙인다 해서 도와줄 수는 없다. 견제할 부분은 충분히 견제하겠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면서 국민의 어떤 평가를 받아보겠다. 그런 네.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얘기했는데 인사 문제의 경우에는 결국은 임명 여부, 인사청문회에서 합격, 불합격, 적격, 부적격의 오로와 나싱이 돼버리는데 이후에 진행되는 정부 조직법이라든가 추경 부분은 조금 부분적으로 조금 뭔가 이제 동의 여부를 표시하는 그런 영역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예, 김광덕 부장.
예. 그래서 지금 협치를 다 외치는데 생각들이 다 다른데요. 더불어민주당하고 청와대는 우리가 낮은 자세로 이렇게 협조를 이렇게 부탁하는데 예. 그러면 이렇게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협조를 부탁하고 하는 것 자체가 협치인데 그럼 야당이 도와줘야 된다. 이게 이제 협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아니 이 협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뭐 뭘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야당의 요구를 경청해가지고 뭐 한두 가지는 그래도 수용하고 양보해 주는 거에 그게 협치다. 예. 그게 없이 어떻게 협치가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국민의당은 협치라는 거는 불안정한 용어고 결국에는 연정이라고 하는 연합정부 이런 거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엔 두 갈래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가지 말아야 된다는. 그리고 바른정당은 우리는 부분적으로 사안별로 협력하려면 협력하고 사안별로 견제할 건 견제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정의당은 우리 촛불과 관련된 개혁에는 적극 협력한다. 이런 입장 차이가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아까 우리 고 교수님께서 잘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이 지금 80%가 이상 높습니다. 높을 때 잘 걸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럴 때 결국에는 모든 걸 얻겠다 하지 말고 거기서 진짜 야당 지금 현재 예를 들어 인사청문만 해도 저도 인사청문을 십몇 년 취재해 왔습니다만은 최소한 뭐 이번 정권이 더 뭐 비리 의혹이 많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다른 정권하고 큰 차이는 없거든요. 지금 예. 그러면 다른 정권에서도 몇 사람이 낙마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과연 이 사람들 중에 누가 낙마 타유가 되느냐도 한번 고심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덕 부장 얘기는 지금 협치에 대한 해석도 특히 민주당과 한국당의 차이를 보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죠. 네. 역지사지가 딱 필요한 부분이네요. 이럴 경우. 예, 이럴 때 역지사지를 해서 과거에 어떻게 됐느냐. 결국에는 지는 게 이기는 거고 이기는 게 지는 경우가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로 여야가 같이 타협하면서 같이 생존하고 또 그게 사실은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는 걸 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이번 타임에 한 타임 쉬고 대신에 제가 하고 싶은 말 한 말 적었는데요. 예. 저는 이게 정치권에 공통 던지는 말인데 프랑스의 갈루아라는 유명한 수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차 방정식 이상은 근의 공식이 없다. 이게 5당 체제가 서로 싸우면요. 예. 해답이 안 놉니다. 바로 이게 만인이란 만인의 투쟁처럼 근의 공식이 없어요. 4차까지는 있어요. 예. 그럼 이게 차수를 협치를 통해 줄여야 된다. 이 말은 지금 이게 여당이 정의당하고는 하나가 됐잖아요. 그럼 4차 방정식이에요. 근데 국민의당까지 끌어들이면 3차 방정식이 돼요. 예. 그다음에 바른당까지 끌어들이면 자유한국당하고 2차 방정식이 되면 쉽게 해답이 나오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당끼리 협치를 통해 차수를 줄여 나가야지 되는 거지. 지금처럼 이게 4당 체제, 5당 체제는 답이 없다. 이런 이제 수학 공식을 하나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은 5당 체제이지만은 게임은 양당 체제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러네요. 차수를 계속 줄여 나가야만 해답이 논다. 오히려 또 반대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아니 그러면 지금 딱 나왔으니까 딱 얘기하세요. 그럼 노영희 변호사. 그러면 어느 당이 어떻게 없어져야 됩니까? 순차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를 들어 여당하고 정의당이 협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4차 방정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게 국민의당도 결과적으로는 끌어들이면 대등하지 3차가 되고 이런 식으로. 않잖아요. 아니 결과적으로는 당끼리 대등하지 않잖아요. 누군가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겠죠. 우리가 보통 이제 합병을 하더라도 이게 승계 합병이냐 뭐 무슨 합병이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나머지 4당 중에서 뭐 이렇게 의석수가 많은 당은 몇 개 남고 나머지는 어떻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질문을 던져놨으니까 서정욱 변호사 더 생각하시고. 5차 방정식 근의 공식이 없어요. 네. 지금 서양원 소장 지금 답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 얘기 잘못하면 정계 개편으로 이어지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아무튼 제가 볼 때는 협치 다 모든 사람이 협치를 얘기하는데 속내는 다 다른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의 협치는 뭐냐면 탄핵연대 연장이죠. 즉 자유한국당만 빼고 하자. 네. 그런 거고 자유한국당은 반문연대. 문재인을 지지하는 민주당만 빼고 야당이 다 야권연대 하자, 반문연대 하자는 것 같고요.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좀 답답해요. 그러니까 반민주, 반한국인데 반대할 반이 아니라 반반입니다. 그래서 두 쪽에서 일면 여당과 협조하고 일면은 야당과 협조하면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간의 진보 연대를 통해서 노동과 뭐 복지 이런 문제를 강화하고 싶다. 연대로 한번 라임을 맞춰봤습니다. 그랬군요. 이번에는 연대로 정말 또 맞췄네요. 앞서는 뭐라고 맞췄죠? 앞서는 기억이 안 납니까? 야당으로 맞췄는데요. 야당으로 맞췄고. 다음번에는 그대로 맞춰보겠습니다. 그대로 맞춰보세요. 그러면요. 예,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